안녕하세요. 신규 청약 정보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청약을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아파트 가격에 멘붕이 일어났고 마지막 희망의 끈은 분양이었습니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인데 드디어 처음으로 본청약을 시작하는 단지가 나왔고 바로 양주 회천지구 A24블록입니다. 그동안 제일 궁금했던 포인트가 사전청약 가격이 과연 본청약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숫자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양주 회천 A24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 18일 3차 사전청약에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3차 사전청약은 하남 교산 그리고 과천 주암 양주 회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었고 당연히 관심은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이 다 가져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주 회천은 비관심 지역이었고 사실 양주 회천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전체 869세대 중에 825세대를 사전청약을 했고 추정 분양 가격은 2억 9,185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가 가격이 본청약에서 얼마나 올랐을까? 두 번째, 사전청약 공급 물량 중에 부적격자 더하기 당첨 포기자 비율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부터 분석해보면 본청약에서 나온 양주 회천의 타입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청약에는 그냥 전용면적 59 타입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 8천만 원 후반대에서 2억 9천만 원 후반대까지 있습니다. 최저가는 2억 8,508만 원, 최고가는 2억 9,981만 원입니다. 59A1 타입과 59A2 타입의 1, 2층 그리고 59B 타입의 1층에서 3층까지가 사전청약 가격보다 낮았고 나머지는 본청약 가격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추론을 해보면 앞으로 나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도 본청약 가격은 1, 2층을 빼고 나머지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본청약 가격이 사전청약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높게 나왔을까? 양주 회천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2.72%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사전청약 가격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요즘 건설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서 분양가가 이제 폭등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름 선방한 걸로 보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또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기타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를 대략은 가늠해 볼 첫 번째 자료라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과연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흘러나올 물량은 어느 정도 될까? 이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사전청약 당시에 825세대를 모집했는데 지금 본청약에서 알 수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612명입니다. 즉 부적격자 그리고 당첨 포기자를 합쳐서 213명이 발생했다는 건데 비율로 따지면 25.8%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사전청약 단지에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3차 사전청약 당시 하남 교사는 52.4대 1, 양주 회천은 2.2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선호도가 극과 극으로 갈렸었습니다. 양주 회천이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에 비하면 선호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당첨 포기자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해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고 그냥 저의 단순한 예상 정도로 봐주시고 어쨌든 첫 번째 본청약에 사전청약에서 흘러나오는 물량이 약 25% 정도 됐다는 건 이건 팩트니까 다른 사전청약 단지들은 어떻게 될지 각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청약에 계속 도전하실 분들 그리고 이미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본청약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 또 기타 일반 분양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나름 의미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양주 회천이 과연 그렇게 인기가 없을 만한 곳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주 회천 A24블록은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입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가 24년 6월입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24년 6월에 내가 직접 거주할 여력은 안 되지만 일단 집을 하나 장만해 둬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나름대로 오른다 내린다 또는 이대로 유지된다로 각자 판단해 보시고 이런저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선택이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보다는 나름 선택의 폭이 넓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이 있고 서울, 인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하고 거기에서 낙첨된 사람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를 합쳐서 다시 20%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50%를 낙첨자들과 서울, 인천, 기타 수도권 거주자 중에 공급합니다. 양주 회천의 입지를 한번 보면 이 부분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상계동으로 대표가 됩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오면 의정부입니다. 이 의정부를 지나서 또 쭉 오면 양주 회천이 나오고 바로 옆이 양주 옥정입니다. A24에서 덕계역까지는 대략 800m 거리이고 도보로는 10분 조금 넘을 수 있겠습니다. 덕계역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덕정역인데 여기가 GTX C라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초, 중, 고는 충분해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서양,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 주로 남서향이 더 많아 보입니다. 59A1 타입이 조망권은 전체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뚫린 조망권입니다. 59A2 타입은 3, 4, 5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막힌 조망권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서 단지 배치가 굉장히 넓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수익률 때문에 굉장히 빽빽하게 지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뻥 좀 조금 보태면 옆동에서 청국장 끓이는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지 내 거주 환경이 쾌적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평면도 59A 타입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싱크대 크기가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이쪽이 냉장고 자리라서 기역자 구조로 빼기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 공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현관 팬트리가 있는데 작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얻은 공간 활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의 앞쪽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로 보입니다. 59B 타입 타워형입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팬트리가 있고 그리고 또 작은 방 2개가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복도를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지만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습니다. 드레스룸 크기도 A타입보다는 좀 작아 보입니다. B타입은 그냥 이대로 무난한 타워형입니다. 자, 여기는 공공 분양입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 공급은 6월 28일이고 일반 공급 1순위는 29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7월 15일이고 계약일은 9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하는 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측은 하지만 틀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잘 판단하시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